임플란트를 계속 심다 보면 옆에 치아가 빠져버렸어요. 살만 있고 뼈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이렇게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이 비쳐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결국은 포기하고 이 상태로 사시는 분들이 치아, 안녕하세요. 치통령 이치중 원장입니다. 오늘은 앞니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앞니 치료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임플란트 치료가 첫 번째 옵션일 수도 있지만 다른 치료 방법도 많이 있다는 걸 한번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렸어요. 치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앞니 임플란트는 정말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고려해야 될 상황들이 정말 많은 학문의 깊이가 깊은 영역입니다. 요즘에 임플란트 시술이 대중화되다 보니까 임플란트 치료 비용에 초점이 맞춰져서 굉장히 성급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하는 경우에 어렵게 되는 경우가 나타나는데, 앞니 임플란트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앞니 치료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년 전에 저희 병원에 처음 오셨던 환자분이신데 잇몸이 치켜 올라가고 옆에 치아하고는 정말 다른 모습, 그리고 다른 잇몸의 형태를 띠는 게 앞니 임플란트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때 이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잇몸 뼈가 많이 손상받은 경우에 위생 관리하기가 정말 어려운 형태로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아래 앞니 같은 경우는 잇몸뼈가 얇은 부위에 무리해서 하게 되면 이렇게 임플란트의 뿌리 부분이 비쳐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앞니가 흔들려서 오신 환자분인데, 이 보시다시피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치아들이 쭉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요 잇몸을 덮고 있으니까 앞니만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이 뿌리는 굉장히 두껍고 옆에서 보면 이 앞니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뻗쳐 있어요. 하지만 뻐드렁니처럼 보이지 않는 이유는 이 바깥쪽에 잇몸, 살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치아는 이렇게 반듯하게 보이죠. 하지만 이 치아가 빠졌을 때, 이때는 바깥쪽에 얇은 뼈만 남기고 치아 뿌리가 쏙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새로운 이렇게 보이는 임플란트, 이 새로운 뿌리가 들어갈 때는 훨씬 더 정교한 각도로 들어가야만 이상적인 잇몸의 형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임플란트 치료를 하고 있는 도중에 사진인데, 여기 피가 좀 나서 좀 징그럽죠. 하지만 여기 지금 보시다시피 이가 부러져서 이 안쪽에 뿌리를 빼내고 새로운 임플란트 뿌리가 들어가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아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 치아가 임플란트 치아죠. 보시다시피 잇몸의 형태 그리고 잇몸의 라인이 다른 치아들과 비슷하고 색깔도 비슷하게 만들려면 임플란트 뿌리의 각도가 이 자리에 임플란트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임플란트가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정확한 각도가 아니게 되면 12년 전에 오셨던 환자분인데 앞니를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잇몸이 치켜 올라가서 치아가 길어지고 이 잇몸이 소실되는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앞니 임플란트는 수술이 중요한 이유가 이 완벽한 치아의 모양을 만들려면 애초에 임플란트의 식립의 각도가 정말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수술에 속하고, 이 안쪽에 잇몸의 뼈의 형태나 그리고 상황들이 적절하지 않다면 임플란트보다는 다른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10대 그리고 20대, 30대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 이상의 연령대 환자들이 앞니가 빠질 때는 다치는 게 아니고 진짜 치아가 흔들려서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경우에는 치아가 흔들려서 빠진 치아 옆에 치아들이 같이 안 좋아진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치아가 빠지고 나서 임플란트를 힘들게 이렇게 완성을 하더라도 인접한 이 치아의 옆부분에도 세균막,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음식물 찌꺼기 그리고 여러 가지 박테리아들이 한꺼번들이 다 붙어있는 표면들이 있어요, 이 안쪽에. 그래서 이쪽 부분이 깨끗하게 관리가 안 되면 여기나 여기처럼 자연스러운 잇몸의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쁜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 그리고 빠진 치아를 치료할 때는 입안에 있는 전체 치아의 상태와 그리고 세균과 그리고 잇몸의 위생 상태를 꼭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워야만 감쪽 같은 앞니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
이 앞니가 두 개가 빠져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촘촘하게 심고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을 하셔가지고 여기 잇몸이 붓고 해서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해서 오셨던 분이에요. 여기가 핑크 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건강한 잇몸을 뜻하는 거고요. 여기는 색깔이 어떻죠? 굉장히 빨갛고 검붉은 색깔로 나타나는데 이 안쪽에는 살만 있고 뼈가 하나도 없는 상태, 염증 상태의 경우에는 이렇게 빨갛게 부어 있는 거예요. 실제 얼굴에서 봤을 때 얼굴이 이렇게 띵띵 부어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은 이로 말할 수가 없죠. 잇몸 안을 자세히 보면 여기 옆에 치아도 빠졌다는 거죠. 이 치아가 빠진 이유는 여기에 힘들게 임플란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치아의 빠진 치아의 옆부분이 깨끗하게 위생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앞니 같은 경우는 이 아래 앞니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박혀 있어요. 한번 볼까요? 윗니는 뿌리도 더 두껍고 듬성듬성 돼 있는 거에 비하면 아래 앞니들은 이렇게 작고 가늘고 돼 있어서 해부학적으로 두 개를 한 개로 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한 개가 빠졌다고 임플란트를 계속 심다 보면 옆에 치아하고 가까워지면서 안 좋아진 치아가 더 안 좋아지고 새로 들어간 임플란트까지 다 오염돼서 지금 이렇게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는 게 보이죠? 이게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지만 실제 환자 입장에서 극심한 고통이 오랜 기간 동안 참다가 크게 부어서 오셨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안 좋은 임플란트를 재시술을 통해서 임플란트의 거리를 확보해서 띄엄띄엄 해놓고 이 두 개의 임플란트를 세 개의 치아를 만드는 이런 경우의 케이스를 보여드리는데 앞니의 임플란트가 어려운 이유가 치아들이 촘촘하게 돼 있고 잇몸의 형태와 뼈의 모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다른 치아의 건강을 잘 고려해서 치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렇게 고생하신다는 거 책과 상식으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앞니는 칼을 대면 될수록 잇몸의 형태가 자연스럽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무절개나 최소 절개로 하고 그 안쪽의 잇몸뼈의 형태와 각도를 감안해서 수술을 해야만 이 주변의 잇몸이 상하지 않은 상태로 완성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듯이 잇몸뼈의 모양을 다 예측해서 수술을 해야만 되고 임플란트 시술 준비 단계에서 모양과 뼈의 형태가 적절하지 않다면 대체 치료 방법 플랜 B로 잘 옮겨가서 더 아름다운 치아의 모양을 만들 계획을 짜지 않고 무리해서 임플란트 시술을 강행하는 경우에는 돌이키기 힘든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정말 명심하시고 치과 선생님들과 잘 상의해서 좋은 치료 계획 짤 수 있도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치과 안녕히 계세요.